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해주셨던 수학 공부법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부법이라고 지칭을 하기보다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쓸 수 있는지,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 베이스, 그 본질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 시험장에서 잘 풀면 장땡이에요. 항상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실수하는 게 책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많이 풀면 수학 성적이 오를 것이다. 물론 어떤 노력과 성적이 비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다가도 정체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공부하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본질은 이거예요. 시험장에서 잘 풀면 장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가 들인 노력에 비례하는 그런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기서 사고를 확장시켜 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문제에서 제시하는 정보들과 힌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힌트들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사실 우리 그런 말을 해요. 아, 개념은 알겠어.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고민을 되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나 힌트를 보고 어떤 개념과 이게 링크가 돼 있는지,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그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정보나 힌트들이 어떤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린다고 호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적을 잘 받는 데 유리한 그런 것들이 제일 본질은 이겁니다. 정보나 힌트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지. 이러한 어떤 태도와 관련된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민에 봉착할 경우가 많아요.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야 되냐, 아니면 여러 문제집을 풀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시단 말이죠. 근데 보통 그런 고민을 토로해요.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면 풀이랑 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0번을 푸는데 푸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에 토로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같은 문제집을 풀 때 풀이, 답이 기억나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억하고 외운 게 뭐란 말이에요? 풀이랑 답을 외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시험장에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이거예요. 풀이랑 답이 시험장에서 필요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풀이랑 답은 시험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장에서 필요한 건 어떤 그 정보나 힌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지가 우리 시험장에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집에서 문제를 이렇게 대해요.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틀렸어요. 틀리면 그냥 답지를 보고 풀이랑 답을 확인하고 오케이, 알겠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풀이랑 답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보나 힌트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느냐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석을 할 때 어떤 걸 분석하느냐?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다음번에 이와 유사한 정보와 힌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다음번에 이 유사한 정보와 힌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 행동이란 영역 자체가 있죠. 그게 베이스가 여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줄글로 쓰여 있죠.
그러면 이 파트를 보니까 개념 1에 대한 내용이네. 이 부분을 보니까 개념 2에 대한 내용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개념 1, 2, 3, 개념 4까지 있다 칩시다. 사실 문제풀이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개념 4개들을 적당하게 조합해서 짬뽕해서 우리가 답을 도출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의 힌트를 보고 어떤 개념과 상관이 있는지 떠올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여러 문제를 풀면서 익혔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같은 문제집을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각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암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학은 결국 암기 과목이라는 거예요. 문제에 다양한 힌트들이 있죠. 그 힌트들이 어떤 개념과 링크되어 있는지를 선생님의 설명을 듣든 답지를 참조하든 확인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새로운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인식이 되냐면 이거 옛날에 했던 그 패턴과 동일하네? 옛날에 이 힌트를 보고 이 개념과 연관시켰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시험장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들의 풀이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하루에 몇 문제를 푸냐, 진도를 언제까지 빼야 되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한 문제 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매 순간 다짐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유형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 몇 개 빼고는 신유형은 없어요. 다 같은 유형 안에서 나옵니다. 유형이 같다는 말이 관련 개념을 동일하게 쓴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험장에서 즉각 문제를 풀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다 외우는 버릇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거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거네? 익숙한 것들만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했던 말 꼭 기억하셔서 수학 공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시간 아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